안녕하십니까, 강윤식입니다. 긴 장마가 끝나고 무더운 지금 더위가 시작됐습니다. 이 장마에 여러분들 피해는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슬기롭게 잘 대처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좀 7월, 8월에 좀 여러 사건이 많이 있어갖고 나름대로 좀 힘들게 그렇게 좀 넘어왔습니다. 개인적인 일도 좀 있었고 또 경매 쪽에서 좀 잽잽게 봤던 데미지가 좀 있었고 멘탈에 좀 스크러치도 나고 그래서 좀 술도 좋아하는 사람인데 술까지 한 잔 먹고 지내다 보니까 지금이 저녁 8시인데도 아직 얼굴에 붓기가 가라앉지 않네요. 제가 어지간해 갖고는 좀 붓기가 잘 안 올라오는 사람인데 이거 붓기가 가라앉지 않고 그래요. 근데 지금은 정신 차리고 다 이제 일상으로 돌아와서 좀 스크러치도 마무리되고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는 이 경매 사건 또한 저한테 좀 잽을 한번 던져줬던 사건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또 여러분들께서는 이 사건이 아마도 법을 꼭 모르신다 할지라도 내 재산을 지킨다든가 또는 상속이라든가 그 외에 여러 분야에서 알아두면 참 좋을 일이 같이 겹쳐 있기 때문에 꼭 알아두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사실 오래간만에 찍다 보니까 집에 돌아가고 저녁 식사를 하기 전에 그냥 빨리 찍고 끝내려고 그랬는데 한 4번 찍었는데도 계속 에러가 나갖고서는 한 5번째 지금 찍는데 지금이야 이제 좀 말도 나오고 좀 그러네요. 하여튼 말이 좀 오래간만에 하다 보니까 오늘에도 여러분들이 내용만 보시고 저 외적인 건 보지 마시고 잘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 사건은 말입니다. 제가 경매 한 20년 넘게 했는데 잘 되었다면은 지금까지 해본 사건 중에서는 가장 큰 금액의 사건입니다, 사실. 그래서 저 나름대로도 기대가 엄청 컸고 같이 움직였던 분들도 좀 큰 굵직굵직한 데서 같이 손을 잡고서는 움직였던 사건이었고 이게 나중에 불발이 되고 나서는 그 실망감이 보통 큰 게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도 잔잔한 그 파고가 가슴에는 지금 남아 있습니다. 아무튼 사건의 개요를 좀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에게도 좀 전파를 해드릴까 싶습니다. 여기가 제가 이쪽 강남의 부자분들을 잘 모르는데 어지간히 공인중개사 크게 하시는 분들, 시행하시는 땅 구하러 다니시는 분들, 이분들 사이에서는 이 주사장님이라는 분이 굉장히 널리 알려진 분이시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강남역부터 양재역까지 땅이 상당히 많으신 할아버지였습니다, 이분이. 근데 한 2년 전에 100세를 만기로 해서 돌아가셨고 그 자손들이 지금 재산을 지키지 못해갖고 공매, 경매 처분돼갖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 이런 실정이고 그 중에서 제가 이제 이 물건을 봤는데 좀 늦게 봤어요. 공매라는 게 사실은 일찍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경매나 공매가 보통 경매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전에 공지가 되고 경매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정도에 볼 수가 있고 공매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나 한 열흘 정도 전에나 이 물건이 포착되기 때문에 큰 물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준비하는데 애를 먹게 됩니다. 사실 이 물건은 제가 굵직한 건설사와 굵직한 좀 시행을 할 수 있는 곳과 저와 또 이렇게 좀 굵직굵직한 분들 몇 분이서 모여서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하고 이제 들어갔던 그런 물건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각자의 파트에서 상당히 신중 있게 검토했던 물건이었습니다. 이게 어디에 있던 물건이냐면은 강남역에 보시면은 옛날에 뉴욕제가라는 자리가 있었죠. 그 뉴욕제가에서 바로 뒷블록 정도에 보면은 상호를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뭐뭐복 참치집이라고 그 참치집이 있는 건물입니다. 이 4층짜리 건물인데
강남에서는 사실 하나의 땅덩어리로 몇백 평짜리 땅을 찾기는 엄청 어렵습니다. 그것도 역세권에서 몇백 평이라는 것은요, 그거는 돈으로 한가해서 생각해낼 수 있는, 환가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이 아니에요. 보통 끼케봐야 100평 내로 들어가기 때문에 100평 내 거를 뭐 개발 사업 해갖고서는 뭐 상업지역이니까 좀 올라가긴 하겠죠. 건폐율과 용적률이 많이 적용되기 때문에. 근데 그 정도 올라가갖고는 시행하는 사람이나 시공하는 사람이나 그래도 수익을 못 봐요. 그래도 300평 이상 정도 돼야 규모 있게 올라가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땅 같은 경우에는 516평 정도 됐던 걸로 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물건 자체가 얼마에 평당 얼마에 나왔냐면, 이제 평당으로 말씀드려 여러분들에게는 좀 이해가 쉬울 듯 싶으니까 2억 6천, 그러니까 제가 첫 번째 기일 때 들어가려 했던 금액이 1340억 정도. 그러니까 보증금만 해도 134억 정도를 준비해야 되겠죠. 저희들도 이제 딱 3일, 4일 남겨놓고 보증금 134억을 이제 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면서 오고 왔는데, 대한민국 돈 많은 분들 진짜 많아요. 한 3일 만에 그게 구해지더라고요. 구해지고, 이런 정도 금액을 핸들링 할 수 있는 업체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또다시 한번 놀랬고, 부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구나라는 생각을 이번에 또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저의 오만함일지 모르겠지만, 뭐 자만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경매라는 어떤 실력으로 이거를 좀 낮춰서 낙찰을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게 뭐였냐면요, 등기부등본을 내가 여기다 삽입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아마 부동산 정보 요약으로 해서 올릴 겁니다. 거기에 보시면은 소유권 이전 가등기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근데 이 소유권 이전 가등기라는 부분은 무슨 부분이냐면은 매매 계약이에요. 물론 가등기가 담보물권으로서 금주동과 똑같이 나 돈을 받아가겠다라는 그런 역할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건은 명확히 소유권 이전 가등기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가등기를 이렇게 해놓고 이게 보니까 그 아들 오형제가 있는데, 오형제 중에서 그 할아버지, 원래 소유자였던 할아버지가 이 오형제를 다 믿었던 게 아니고 한 네 분 정도는 믿었는데 한 분에 대해서는 좀 믿음이 덜 갔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한 10년 전에, 10년이 10한 2년 전에 그 건축물 대장상에, 그러니까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에 어떠한 담보 물건이 설정되어 있지 않았을 당시에 최초로 그 아드님한테 가등기를 해버렸습니다. 지분에 대한 가등기를. 그러니까 뭐 가등기 부분을 그때 해놨던 게 조금은 뭐 할지 모르겠는데, 이 가등기가 좀 돌아와 있는 부분이 좀 있었고, 그래서 그런 가등기에 의해서 실상 이게 진행이 된다 그러면은 5사람의 그 뒤에 있는 압류라든가 뭐 담보물권에 의해서 경매가 진행되겠지만, 경매로 인해서 말소가 될 수 있는 것은 경매로 인해서 말소될 수 있는 것은 그 말소 기준 권리 이후에 있는 그 등기들만 말소가 됩니다. 이 가등기는 엄밀히 말해서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선 선순위 가등기입니다. 그래서 이 가등기는 지울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 건이 그 아버지나 아니면 대유할 수 있는 사람이 이 가등기 건에 대해서 5분의 1 지분에 대한 가등기에 대해서 권리 행사를 하고 나오고, 나는 이 소유권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다,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겠다 그러면은 그 중간에 들어왔던 모든 등기들은 말소가 되고 5분의 1 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원래 소유자한테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소유권을 취득할 때
법원에서 또는 온비드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이것을 돈을 전체가 경매가 나왔다고 돈을 다 지불했다 할지라도 선순위 가등기권자에 의해서 5분의 1 지분에 대한 가등기에 의한 돈등기가 일어나면은 그렇게 소유권 낙찰 받은 사람이 잔금을 다 치렀다 할지라도 5분의 1 지분은 원래 소유권자한테 넘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근저당권자보다 말소 기준 권리보다 후순위에 있는 가등기라고 한다면요, 말소가 돼버리고 없어지는 게 맞습니다만은 이 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앞에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에서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없는 겁니다. 경매 외적으로 지워야 됩니다. 지우려면은. 그런데 저는 이 가등기가 그런 권리가 있다라는 부분을 알고 있으면서 들어가려고 했던 것은, 우리 가압류 같은 경우에 소멸시효가 다 있습니다. 그거는 추후에 내가 가압류 소멸시효에 대한 거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만, 이거 같은 경우에 가등기를 해놓고 나서 10년이 지나게 되면은 가등기는 말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안 했을 경우에. 즉 말해서 이건 매매 예약 완결권이라 해서 지금 가등기 한 게 2008년도이기 때문에 올해가 2020년도고 12년이 지난 가등기이기 때문에 경매로서는 지울 수 없지만 경매 외적으로 가등기를 말소시켜달라는 것을 법원으로부터 권리를 행사해서 지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등기권은 또 소멸이 되어버렸죠. 그리고 이제 이런 건을 사실은 제가 그 모 학원에서 지금 예전에 하급과 중급까지는 내가 찍어놨는데 고급과정을 찍지 않았어요. 근데 원래 제가 고급과정 할 때는 이런 가등기권에 대한 것도 이야기를 넣습니다. 그래서 권리 분석을 할 때 이 가등기에 대한 부분을 잘 보고, 남들은 가등기가 있으면 무조건 가등기에서 본등기 하니까 들어가지 말라라고 강의를 하지만, 이것을 말소시킬 수 있겠냐의 부분을 확인해보고 만약에 선순위 가등기라 할지라도 말소가 가능하다면 들어가라는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아마 제가 그 예전에 썼던 발칙한 경매 365일 월세 받는 남자의 발칙한 경매에도 아마 이 가등기에 대한 부분, 말소할 수 있다는 부분이 살짝 들어가 있을 겁니다. 아마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가등기에 대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한 1회차 정도는 저감될 것이다. 경매하시는 분들이 이 가등기권까지 이렇게 알고 가지는 않으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었고, 두 번째로는 여기 임차의 관계를 한번 들여다보면요, 2015년도 지금 뭐 제가 서류를 좀 다 들춰봐야 되겠지만 잘 볼 수 없어서 지금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만은 상가 같은 경우에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받을 수 있는 금액이 일정 금액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아마 9억 정도로 서울 시내가 잡혀 있을 텐데, 여기 보통 월세가 뭐 보증금 그만두고라도 월세가 보통 4,500만 원, 5천만 원, 1억 넘어가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실. 그럼 1억에 환산보증금 100이라면요 100억이에요. 100억 환산보증금 자체가. 그러니까 상가 임대차 보호법 9억을 훨씬 뛰어넘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보호받을 수 없다라고 무작정, 선순위라 할지라도 보호받을 수 없다라고 무작정 생각을 하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이 말입니다. 2015년도에 법 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개정되었을 때 그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넘어선다 할지라도 그 대항력 자체는 인정을 해주라는 법령이 있어요. 지금 새로 신설이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혹시라도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공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그 사람들이 대항력만 있고 우선 변제권은 없으니까 돈은 달라고 할 수 없겠지만,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넘어선 금액으로 보증금이 환산됐다 할지라도 그 돈이 자기한테 돌아오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내어주지 않고
점유할 수 있는 대항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안 들어오시는 분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데 이 또한 어떤 거냐면은 그 상가에서 그 법 개정이 된 이후에 새롭게 계약을 체결한 이후로부터 그것을 그 법령을 적용한다는 법이 특약 사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사실은 엄밀하게 따져볼 수 있는 분이 많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해서 이 두 가지 때문에 제가 이거는 좀 익히자. 평당 2억 6천이면 시세대로 사는 건데 실상은 시세라는 게 없어요. 이건 대한민국 최고의 땅 아닙니까? 여기서 그냥 뭐 3억짜리가 돼버리면 이건 3억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대한민국의 바로메타 기준치가 돼버리는 겁니다. 여기는. 그렇기 때문에 얼마에 샀다라는 이거는 중요치가 않아요. 그래서 2억 6천에 사도 나쁘진 않겠지만 감정 금액보다 좀 그래도 낮게 사는 게 어떨까 싶어서 1회차나 2회차 정도를 좀 묵혀두려고 그랬습니다. 그랬었는데 제가 보니까 전전날에 이게 취하가 되었더라고요. 취하가. 그러니까 그 내막을 지난번에 제가 그 부동산 밴드에다가 이 건 때문에 지금 많이 상심하고 있던 차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대안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가격에 구애하지 말고 개발 사업을 할 수 있는 땅덩어리라면 무조건 얘기를 해 주십사 하고서는 뭐 공지를 한번 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건 마찬가지고요. 땅이 몇 개가 됐던지 간에 상관은 없고 그냥 개발 사업을 할 수 있는 땅이라고 그러면은 무조건 금액에 관계없이, 물론 그 금액이라는 게 우리가 수익성 분석을 해봤을 때 안 맞으면은 그건 못 하는 거죠. 근데 수익성 분석이 나오는 땅이면서 뭐 금액이 좀 크다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제 올렸던 부분이 있었는데 나중에 이걸 알고 보니까 그 해커스 학원이 그 일대 학원을 다 점령하고 있는데 그 일대 학원을 한 곳으로 몰기 위해서 해커스 학원에서 1,500억 정도의 이 물건을 일반 매매로 사들였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끝나는 바람에 우리는 입찰을 해보지도 못하고 그냥 무너졌던 그런 물건이라서 참 많이 아쉽기도 하고 좀 뭐 멘탈에 약간 스크러치도 가능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뭐 좋은 일이 있으려면은 원래 이런 일들이 좀 한두 개씩 겹치기도 하고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 있을 거라 기대를 하면서 다음 물건을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제 오늘 말씀드린 거의 주 내용은 그거입니다. 자식에게 뭐 부동산을 갖다 넘겨주는데 그 넘겨주는 과정에 있어갖고 부동산을 너무 믿지를 못하겠어, 또는 내가 어떤 사람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있어서 조금 믿음이 안 가니까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올려놓고 나서 어떠한 사유 때문에 뭐 말할 수 없는 어떤 사유 때문에 상당 시간이 흘러갔다 그러면은 그 흘러간 시간이 10년이 지체되었다 하면은 매매 예약 완결권이라 해서 그 가등기 자체가 무효가 된다라는 부분을 꼭 아시고 가등기를 행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